우선 최대 주주가 창업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그 창업자가 직접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가끔 있긴 합니다. 허 부장님,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인터로조가 거래 정지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제출을 하면 지금 관리 종목을 해결을 하고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적정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적정이 안 나오면 뭐 이게 다른 예전 사례처럼 이제 감사 보고서 두 개를 준비해 놓고 이제 회사하고 이제 알력 싸움, 뭐 알력 싸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사하고 이제 의견 불일치에 따라서 그냥 의견 거절 때린 거고, 아 그럼 그걸 좀 바로 이제 뭐 해소를 하면, 그래? 며칠 만에 접종 줄게. 뭐, 이렇게 접종 보고서 준비해놓은 거 있어? 이 심리실 통과된 거 있어? 바로 나오면, 그럼 다시 이제 됐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리 3일이라도 금감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유가, 재고 실사 입회도 하지 못했고, 목록을 받지 못했다. 이게 그 목록 자체가 12월 31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못하고 그때 목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 지금 벌써 4월 달이기 때문에 역산으로 다 12월 30일 거부터 해가지고 역산으로 한 모든 히스토리를 다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 가장 좋은 거는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죠. 순리대로 흘러간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의 신청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까지 제출 거래소에서 아마 그 재감사 계약서라든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제출을 하면 기업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 뭐 회의를 한번 했었지만 기업심사위원회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1년 유예를 들어갑니다. 재감사 받을 거니까. 상향 폐지 그 상향 폐지의 형식적 요건이니까 바로 그냥 그 감사 의견 거절을 1년 유예를 받는데, 만약 그거 못 내겠다. 우리 나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대출 많이 땡겼더라고요. 한 400억 정도 땡기신 것 같은데, 그, 뭐, 난 이놈들 3일하고나 재감사 안 할 거야. 이러면, 뭐, 재감사 3일하고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하고든 하여튼, 그 감사, 그 재감사 뭐 계약이라든지, 감사 뭐 의견서라든지, 요걸 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 심사위원회로 들어가게 되고, 기업심사위에서는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이제 좀 성향 폐지에 다시 보게 되겠죠. 감사하기엔 1년 유예를 주는 게 맞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고 사업보고서 지금 안 냈거든요. 10일까지 안 내면 그걸로도 이제 또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서 상장 폐지 그 상장 폐지 형식적 요건 사유가 추가되면서 그걸로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0일 정도나 이렇게 됐을 때 의견 거절 받은 걸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정도에서면 뭐 감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싹 좀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적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처럼 감사 의견 거절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었냐.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재고 자산이 한 470억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 100%다 인정 못 해주겠다 그러면 100% 까면 됩니다. 100% 까면 물론 이제 이익 줄어들고 뭐 하겠지만 어쨌거나 상장 폐지는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거래 정지 당하고 이러지 않고 감사 의견 절대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왔고 정상적으로 해왔는데 네가 인정을 못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과거를 뒤집어가지고 100% 저거를 100% 재고를 다 상각한다? 그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오너인 경영자가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오너가 아니고 전문 경영이다 그러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감사 의견 거절을 뜨기 바로 직전에 전날, 그러니까 그 사이 전에 계속 감사할 때 얘기가 계속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이게 23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보고서가 21년도하고 22년도 감사보고서 제작성을 했거든요. 제작성을 했다는 건 그때 그 전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기초자산 다 잘못되고 다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촌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촌에서도 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감사보고서 제작성을 이제 2년마다 이제 해봤던 회사 다녔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금감원의 그 심리 대상이 됩니다. 심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터조로가 심리 대상이 되고, 인터조로를 감사했던, 아까 치면 이촌도 심리 대상이 되고, 그 재감, 감사보고서 제작성을 요청한 3일회계 법인도 이렇게 삼자를 불러요. 정확히는 삼자를 따로따로 부르고, 한 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부르고. 그리고 심리를 받으면 이제 파트너도 도장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싸죠. 충당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랬겠지만, 그리고 또 감사보고서 돌아간 금액들을 보니까, 직관적으로 한 50억씩 돌아간 것 같아요. 재고자산하고 단기순이익 매출액하고, 뭐, 매출액 돌아가면서 당연히 단기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한 50억씩, 그 금액만 돌아간 것 같아요. 1년에 한 50억씩, 쉽게 말해서 좀, 1년에 50억씩 분식해서 이익을 늘린 거겠죠. 이제, 원가를, 뭐, 재고자산을 부풀린 거죠. 재고자산을 과대.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50억씩. 2년 하면 한 2년 동안은 100억인데, 그럼 그 2년 100억을 그, 그 감사보고서 제작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2년치 걸 만들고 올해 것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단순 100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또 실제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재고자산 뭐 470억, 470억, 480억, 그리고 뭐 수입사 이표시에 재고자산 목록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 목록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목록을 받았을 것 같고요. 다른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저라면 제가 여기 그 부장이나 시스템이 진짜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걸로 의견 거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다른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분식회가 걸렸다. 어떤 분식이든 이것도 분식이긴 하지만 다른 이제 거의 대부분 돈 빼돌리는 것들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을 다 채워놓고 해결하겠다. 근데 그걸로 감사 의견을 거절 주면 뭐 배임행위로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또 거기다 여기는 또 다른 데 투자회사에 출자한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목록 이런 거는 나중에 사후 보완하고 재감사로 감사 의견 거절 사유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이거 편해요. 네. 시간과 물리적인 부분들이 좀 들 뿐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이슈가 내재적 이슈가 있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요걸로 재고자산 목록을 못 받고 뭐, 뭐 그렇다. 그리고 봤을 때 정기 감사인이 좀 잘못해가지고 매출하고 재고자산을 과대로 했기 때문에 한 이익 한 100억 날려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회사 우리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요. 과거에는 맞아요.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